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약 1조 5천억 달러의 기업 가치로 내년 증시 상장을 추진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총 3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으로 이는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 사례가 될 전망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스페이스X 경영진과 자문단이 IPO 시기를 내년 중후반으로 잡았고 시장 상황 등 변수에 따라 시기는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스페이스X는 IPO로 조달한 자금 일부를 우주 기반 데이터 센터 개발과 여기에 필요한 반도체 칩 구매에 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소식통을 인용해 스페이스X가 내년 IPO를 통해 250억 달러 넘는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스페이스X가 내년 6월에서 7월 상장을 목표로 은행들과 논의를 시작했으며 기업 가치가 1조 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스페이스X가 올해 연간 약 15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내년에는 매출이 220억에서 240억 달러로 증가할 거로 예상됩니다. 매출 대부분은 위성 인터넷 사업 스타링크에서 나옵니다. 스페이스X의 최대 장기 투자자는 피터 틸의 파운더스 펀드, 발로르 에쿼티 파트너스 등 벤처 캐피털 기업들이며 자산운용사 피델리티와 알파벳, 구글 역시 주요 투자사입니다. 이전까지 최대 규모의 IPO는 2019년 사우디 아람코의 상장으로 약 290억 달러를 조달했습니다. 블룸버그와 로이터는 스페이스X의 최대 규모 IPO가 이루어질 경우 주요 비상장 기업들의 증시 진입을 촉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는 지상 500에서 2000km 상공을 도는 수천 기의 저궤도 위성을 활용해 전 세계 어디서나 인터넷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스타링크의 속도는 다운로드 135Mbps 업로드 그리고 40Mbps 수준으로 국내 통신 3사의 평균 5G 속도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처럼 지상망이 촘촘한 환경에서는 속도 경쟁력이 크지 않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하지만 스타링크는 연결되지 않은 곳을 연결한다는 슬로건처럼 속도보다 접속 가능성, 지리적 범용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하늘만 보이면 연결되는 특성 덕분에 항공기, 선박, 산악지대 등 지상 기지국 구축이 어려운 곳에서 활용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스타링크 코리아는 최근 공식 홈페이지에서 월 87,000원에 데이터 무제한 사용이 가능한 주거용 요금제를 안내하기 시작했는데요. 기업용 요금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미 해운 선박업계와 정부기관 등을 중심으로 계약 협의를 진행해 우선 협상 대상 지정 등 절차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신 3사의 과점이 이어져 온 상황에서 새로운 선택지가 생긴 점은 반가운 변화지만 전용 안테나 등 초기 장비 비용과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이 소비자 선택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화폐의 개념이나 경제 구조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현지 시간 2일 인도 기업가 니킬 카마스가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머스크는 장기적으로 돈이라는 개념이 사라질 것이라며 AI와 로봇 기술이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킬 만큼 발전한다면 돈의 중요성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물리학 기반의 근본적인 화폐는 여전히 존재하게 되며 에너지가 진짜 화폐라며 그래서 비트코인이 에너지에 기반한다고 말해왔고 에너지는 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에너지를 생성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아마도 우리는 돈을 갖지 않고 에너지만 갖게 되고 발전이 사실상 통화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머스크는 또 문명이 계속 발전하는 한 우리는 대규모 AI와 로봇을 갖게 될 것이라며 그것이 미국 부채 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머스크는 AI와 로봇 공학으로 상품과 서비스 생산량이 급증한다면 디플레이션 물가 하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상품과 서비스 생산량이 통화 공급량보다 빠르게 증가하면 그 가치가 하락해 디플레이션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단계에 도달하는 데 얼마나 걸리느냐고 묻는다면 아마도 3년 이내에 상품과 서비스 생산량이 화폐 공급 증가율, 즉 인플레이션 속도를 초과해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고 이후 금리가 제로로 떨어지면 부채 문제가 지금보다 작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머스크는 오늘날의 가치평가 기준에서 자본주의적 목적을 위해 무엇을 사겠느냐는 질문에는 나는 주식을 사거나 투자할 대상을 찾지 않는다. 그저 무언가를 만들거나 구축하려 하며 내가 만든 회사들의 주식이 따라올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AI와 로봇이 매우 중요해지는 만큼 구글이 미래에 꽤 가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그들은 엄청난 가치 창출의 토대를 마련했고 엔비디아도 현 시점에서 명백히 그렇다고 평가했습니다. 머스크는 AI 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기술을 창조할 때 그것이 잠재적으로 파괴적일 수 있다는 위험이 존재한다며 진실과 아름다움, 호기심 이 세 가지가 AI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AI가 진리, 아름다움, 호기심을 가치관으로 삼는다면 인류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려고 할 것이라며 인류가 존재하지 않는 것보다 존재하는 것이 훨씬 흥미롭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인류가 없는 화성은 그냥 바위 덩어리일 뿐 지구만큼 흥미롭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머스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부 정책에 여전히 비판적인 관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인 H-1B 신청 수수료를 100배 인상한 것과 관련해 나는 H-1B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그것은 매우 나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도 미국의 각 주가 관세를 부과한다면 그것은 경제의 재앙일 것이라며 그렇다면 왜 국가 간 관세를 원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관세를 좋아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자신이 정부 효율부에서 일하던 당시 이 정책을 말릴 수 없었던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거대한 수증기 구름과 함께 블루 오리진의 새 로켓 뉴 글렌이 화성으로 발사됐습니다. 9분 뒤 뉴 글렌의 재사용 1단 추진체가 역추진 불꽃을 내뿜으며 서서히 내려옵니다. 발사장에서 600km 떨어진 해상 플랫폼에 정확하게 수직 착륙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초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로봇 팔로 스타쉽 로켓 추진체를 회수한 것처럼 제프 베이조스의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도 98m짜리 대형 궤도 로켓 회수에 성공하면서 발사 비용 경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Pushing the envelope, and we're doing incredible kinds of technology to get low cost, high risk science and get our taxpayers the best bang for their buck. You can't beat that. 뉴 글렌 성공으로 탄력을 받은 베이조스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 시장에서도 머스크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위성 인터넷 프로그램 레오를 출시하고 지구 저궤도에 위성 3,000기 이상을 띄우기로 했는데 이미 저궤도 위성 9,000기를 보유한 머스크의 스타링크를 겨냥한 포석입니다. 저비용이 핵심인 우주 로켓 시장과 속도로 승부하는 위성 인터넷 시장에서 베이조스가 맹렬히 추격하면서 머스크가 독점적으로 지배하던 우주 시장에서도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연내에 하늘을 나는 플라잉카를 공개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조 로건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스포츠카 로드스터를 계속 개발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곧 시제품을 공개할 것이라며 잊을 수 없는 시연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나오는지 묻자 이 차에는 정말 미친 기술이 적용됐다며 제임스 본드 자동차를 모두 합해도 이 차보다 더 미치지는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이 제품 공개는 지금껏 가장 잊을 수 없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개 시기에 대해서는 올해가 끝나기 전에 바라건대 2달 안에라고 덧붙였습니다. 머스크는 10년여 전인 지난 2014년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IT 전문 매체 엔가젯은 머스크가 늘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야심찬 일정을 제시했다가 나중에 미루기를 반복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머스크는 앞서 2011년 스페이스X의 로켓 팰컨 헤비의 첫 발사 시기를 2년 내로 예상했지만 실제 발사는 예상보다 5년 늦은 2018년에야 이루어졌습니다. 또 지난해 4월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8월에 공개한다고 밝혔지만 곧이어 공개 일정을 10월로 늦췄고 실제로 제한적 운행을 시작한 것은 올해 6월이 돼서 가능했습니다. 아파트 40층 높이의 초거대 로켓 스타쉽은 인류를 다행성 종족으로 만들겠다는 움대한 목표에서 탄생했습니다. 지난 14일 11번째 시험 발사로 중간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1단부 추진체인 슈퍼헤비의 엔진 재점화와 부드러운 복귀가 이뤄졌고 2단 우주선이 계획대로 궤도에 올랐다가 바다에 떨어지며 재사용 가능 로켓의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지난해 10월 5차 발사 때 슈퍼헤비의 이른바 젓가락 회수는 보고도 믿기 힘든 명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 반이 꽃길은 아니었습니다. 1차 비행은 1단과 2단이 분리되지 못한 채 4분 만에 폭발로 끝났고 2차 비행에선 분리에 성공했지만 1단은 추력을 견디지 못해 사라지고 2단은 복귀 도중 폭발했습니다. 올 초 7차 발사 때는 폭발 잔해가 유성우처럼 카리브해 상공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 직원들은 폭발 상황에도 오히려 환호를 보내며 즐거워합니다. 모두가 초긴장 상태인 우리나라 로켓 발사 현장과는 너무 다른 축제 분위기입니다. Incredible views of our Super Heavy booster. And as you can see, the Super Heavy booster has just experienced a rapid unscheduled disassembly. 스타쉽 프로그램 자체가 실패를 통해 학습하는 방식으로 설계됐고 성공할 때까지 대량 생산, 대량 발사라는 사실상 무제한의 기회가 보장됐기 때문입니다. We designed it to be mass-produced and mass-produced at scale. And it's not about building one Starship and getting to orbit once. It's about doing it in a sustained and rapid way. Yeah, we're aiming for ultimately thousands of ships to be built per year, which is what's needed in order to construct a city on Mars that is self-sustaining. 스타쉽의 다음 단계는 우주 공간에서의 연료 보급입니다. 먼저 쏘아 올린 우주선과 연료 배급용 우주선이 접속해야 하는 고난도 기술인데 이게 가능해야 6달 넘게 걸리는 화성까지의 여정 역시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스타링크의 위력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유감없이 확인됐습니다. 기존 통신망이 파괴된 상태에서 기본적인 소통과 드론 운영 등을 위한 생명줄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들어선 거꾸로 우크라이나의 목을 죄는 압박 수단이 됐습니다. Відповідні інституції наші над цим працюють. Вважаю, що це відключати нас від Старлінків неправильно. 미국의 최고 실세로 부상한 일론 머스크의 주도 아래 스타링크는 새로운 시장 개척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워싱턴을 방문한 모디 인도 총리를 따로 만난 머스크는 스타링크 진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조 원대의 이탈리아 정부 사업을 따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멜로니 총리가 플로리다로 날아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직후였습니다. Dirle che non ho mai parlato personalmente con Elon Musk di queste vicende. Sul caso specifico, allora SpaceX ha illustrato al governo una tecnologia. 막대한 대미 무역 흑자 때문에 표적이 된 베트남도 총리가 직접 나서 스타링크의 도입을 지시했습니다. 미국 안에서도 각종 혜택을 챙기고 있습니다. 연방항공청과 인터넷 사용 계약을 맺은 데 이어 오랜 로비 대상이었던 보조금 규정 완화도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스타링크가 받는 보조금은 최대 23조 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미국으로부터 홀로서기를 강요받고 있는 유럽연합은 독자적인 위성통신망 구축에 착수했습니다. 15조 원을 들여 2030년 초까지 290개의 위성을 쏘아올린다는 계획입니다. If Galileo is our map in the sky, and Copernicus our eye in the sky, Iris Square will connect us through the sky. 중국도 2035년까지 13,000개의 위성군을 구축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난 스타링크의 위력이 중국의 야심을 자극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튜관입니다.